안녕하십니까. 도쿄형제입니다. 3월 11일 주식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좀 더 일찍 주식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지인들과 통화할 게 많아서 한 2시간 정도 늦게 주식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일 큰 이슈는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결과가 나오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넣어서 3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그거는 따로 포스팅 해놨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장세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제는 제가 어제 주식일기에 말씀드렸듯이 장 개장하기 전에 뉴스를 보고서 미국 장도 좋았고 미국 금리도 인하를 했고 테슬라도 폭등하는 데서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올라서 마감을 하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속해서 하락을 했고 또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올 거고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니까 오늘은 당연히 하락을 하겠지 싶었는데 웬일로 오늘은 50포인트 이상 폭등을 해서 3000포인트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는 그와 반대로 흘러가는 이런 장세를 정말 싫어하는데 당분간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코스피는 55포인트 상승해서 3013, 코스닥은 17.94가 상승해서 908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네이버 증권에서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모두 외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꾸준히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꾸준히 이어져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저도 다시 주식 종목을 늘릴 때가 온 거라고 보는데 과연 정말 이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외인 매수일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최대한 관망하고 자제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빨간색인 종목을 보면은 저도 추격 매수를 하고 싶고 이대로 급등장을 돌아서나 싶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덜 올랐을 때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나름 자제력을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보시면 오늘 또 요새 왜 이러는지 정말 15% 이하로 상승한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는 5-6종목이었다 요새는 10종목 기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너토코부터 살펴봤는데 에너토코는 장중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재무제표가 별로입니다. 에너토코를 보시면 거의 80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895원이 15%니까 800원 정도 하락하면 못해도 10% 이상은 하락을 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중 고점 대비 하락하면 상승 추세가 상승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좋지 못합니다. 19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억밖에 되지 않고요. 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작년 3분기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좀 약식으로 살펴보면 푸른저축은행은 윤석열 테마주 이런 종목 들어가지 않고요. BHI는 장중 고점 대비 하락했고 외인 매도의 적자인 종목입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태양금속은 외인 매도 적자 안 들어갑니다. DY퍼는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인 만큼 당연히 좋은 종목인데 손절을 했기 때문에 손절 종목은 가급적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온 SC 이 종목은 외인이 매도 중이지만 주봉과 월봉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그것도 급등하지 않고 조금씩 오르는 종목인데 주봉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월봉도
17년 9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외국인 들어오지 않고 있고 오늘의 상승은 어쩌면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올렸기 때문에 덩달아서 오른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놓고 본다면 이걸 제하고 본다면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면 좀 더 관심 종목이 놓고 보다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조금 빠지기만 하면 그때는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4년 가까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제가 사자마자 그 4년의 우상향이 갑자기 끝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만 놓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퍼도 동일 업종 평균 퍼보다 낮고 재무제표도 이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버다임은 기관 매수가 없고 실적 약화 중이고 그래서 관심 종목이 넣지 않을 거고 중앙에너비스는 장중 고점 대비 하락 실적이 별로입니다. 서울옥션도 실적이 별로고 오스테인플라는 기존 분석 종목이고 안 들어가겠던 종목입니다. 우진플라이님은 3년 내 적재 연도가 있네요. 보시면 우진플라임은 18년도, 19년도가 적자입니다. 2월 26일에 기사를 보시면 흑자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던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DTR 오토모티브는 다른 기준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일 연속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배당이 1,500원이나 됩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은 9천억대에 적재하는 규모인데도 퍼는 동일 업종의 41배 근데 이 종목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차하면 고배당주 또는 하다못해 박스권 매매로라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랜 기간 3만원 벽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뚫고 올라간다면 추세가 외인 매매나 이런 추세를 봐서 들어갈 것이고 만약 뚫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26,000원, 27,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차하면 배당을 받음이 되기 때문에 여차해도 뭐 큰 손실을 입은 종목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 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DCM은 너무 평범한 종목이라서 땡기지 않고요. 메리츠 증권은 솔직히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외국인 기관 매수가 엄청 꾸준합니다. 보시면 한 페이지 내내 거의 며칠 며칠 빼고는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는 매수세라면 이 종목도 들어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온 SC와 DTR 오토모티브, 메리츠 증권을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DTR 오토모티브는 조금 더 관망,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과 미온 SC는 어쩌면 내일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인 매수만 있던 날, 그리고 코스피가 오른 날에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인이 다 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외인 매수가 있는 종목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뭐 특별히 잘난 종목을 외인이 매수했는지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종목을 외인이 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분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혀 안 본 건 아닌데 평상시와 다를 게 없는 종목이고 눈에 띄는 종목도 없었고 어차피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인만 매수한 날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보고 넘겼습니다. 내일의 관심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을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보겠지만 이 세 종목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
아마 미온SC와 메리츠 증권은 제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준 잔고와 보유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기준 잔고는 당분간 제가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고 돈은 다 찾은 다음에 키움을 하나 모아서 그때 가서 다시 일별 잔고를 증빙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은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전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이슈는 LH 사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LH 사태는 뭐 주식과 관련된 건 아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포스팅 했기 때문에 그 포스팅 링크를 거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 링크를 보시고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넣고서 3주를 받았습니다. 하나 증권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에는 제 지인은 30몇만 원 가지고 한 주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큰 200배 가까이 큰 금액을 넣고서 3주밖에 못 받았습니다.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매매 복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급등장이라서 빨간불이 종목이 많았는데 이런 날 추격 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하 내동하지 않고 매수 버튼 누르지 않고 좀 인내심 갖고 참았던 것은 용론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능력을 갖춘 게 아닌가, 마인드를 갖춘 게 아닌가라고 좀 스스로 칭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늦었지만 오늘의 주식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